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당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 꼭 아셔야 될, 네, 꼭 사용을 해야 될 그 투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을 공략할 때 주식 결국에 공략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기 위함인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이제 호재라고 나누거든요. 호재로 보는데 이 호재가 이제 대호재인지 아주 큰 대박 호재인지 아니면은 중간짜리 호재인지 아니면은 그냥 작은 소짜리 호재인지 이것을 먼저 기준을 나누고 매매하는데 공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제당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종목을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호재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소식이거든요. 그게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최대주주 지분 늘리는 것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업에 대한 허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주가가 이제 제가 나누는 이 대중소에 대한 개념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셔서 내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소짜리에 대한 호재 기준은 뭐냐면은 뭐 어떤 테마, 어떤 뭐 이슈,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야기 드리는 건 이제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자, 소짜리 호재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그냥 특정 가격대를 형성을 하겠죠. 아무 일이 없다면은 그 적정 주가를 움직일 텐데 이 소짜리 호재가 터졌다.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급등에 대한 폭은 어, 특, 딱히 정하지 않을게요. 음, 일단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 소짜리 호재가 수그라들면은 얘가 다시 한번 더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소짜리 호재로 나눠봐요. 자, 그러면은 중짜리 호재는 뭐냐? 중짜리 호재는 주가가 이전에는 원래 적정 주가를 움직이다가 어떤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죠. 이것을 이제 중짜리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은 소짜리는 다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중짜리 호재는 뭐냐면은 적정 주가, 그러니까 이전 주가로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가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유지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굴뚝 기업들, 공장 기업들, 혹은 제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매출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장을 늘린다거나 뭐 지분을 추가적으로 키운다거나 사람을 더 많이 두 배나 쓴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을 때 이런 이제 고정적인 폭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중짜리 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짜리 호재를 나누는 거는 얘네가 이제 뭐 적정 주가를 유지하다가 호재가 터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막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쭉쭉쭉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 대표적으로 예,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대한제당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여기서 손절해야 되냐, 정리해야 되냐, 이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금 이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을 어떤 호재로 보고 들어간 건지, 대인지, 중인지, 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략을 잡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똑같은 테마로 봐서 그러니까 중짜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소짜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대짜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딱 잡아드리긴 어렵지만은 일단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기준은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현재 치료제가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어서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게 방역을 늘린다 이게 갑자기 터진 거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먼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로, 그다음 중국으로, 그다음 북한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해서 이제 퍼져온 건데 이렇게 퍼져오면서 이미 그 누적이 됐어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가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걸리면서 주가 급등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적정 주가로 돌아가겠죠. 일단 여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방역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반사이익이 생긴다던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고 나면은 거기가 완전 폐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한 이제 3, 40년 과거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을 보면은, 러시아를 보면은 이거를 완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없애는 데만 3, 40년 걸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즉 요게 이제 시작으로 향후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 혹은 방사이익에 대한 부분 수요가 늘어난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한다던가 백신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향후 이쪽 업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공략을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한제당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뭐 종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떤 이슈로 급등을 하고 어떤 이슈로 빠졌는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요번에 거래량이 쏠린 게 과연 이 세 가지 호재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들어온 수급인지 이것을 생각을 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 호재로 보는 거라면은 지금 같은 자리가 뭐예요? 오히려 더 매수 기회가 되고 땡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중간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자리도 얘네가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권 그렸던 때가 22,000원대에서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올해 기준만 보면은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매출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얘네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커진다던가 그런다면은 이전 박스권 가격대는 뚫고 올라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22,500원 아래에서는 매수주를 잡는다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얘네가 그냥 작은 호재다, 소짜리 호재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 주가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호재가 단순히 요번 일반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요번 하루만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 반짝해서 나오고 마무리가 된 건지, 만약에 그렇다는 호재라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건 다 물려 있는 물량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이전 적정 주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고점의 물량을 사가지고 더 이전 적정 주가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이벤트성으로 들어온 수급이라면은 이게 향후 다시 한번 더 터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잠재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들에 대한 특징들을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에 대한 공략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뷰로 공략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게 내 원리 원칙대로의 매매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좋아 보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뉴스에서 떠가지고 이제 이슈가 떠가지고 소짜리 호재인데,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호재인데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손실을 봤죠. 손실을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보다 보면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좋아요. 그래서 뭐
꾸준히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은 이 기업 좀 오래 들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 관점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고점에 물렸는데 원래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들어갔던 건데 분석을 해보니까 좋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본답시고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종목이 다음 이제 업황 사이클 돌거나 이제 그러기까지 뭐 길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리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동안 또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매매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제당 공략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대한제당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매매 전략을 잡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